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셨죠. 그러니 자한당에서는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하루만 줬다며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지금까지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에서는 애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걸 이미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80일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건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 첫 업무를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시작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은 게 검찰을 향한 개혁 드라이브를 아주 본격적으로 펼치실 것 같은 징후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5G 시대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포부를 밝히시다가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하시게 됐는데 내용이 아주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가 돋보이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동안 있었던 경제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며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양보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해 국정운영 4년차가 되는 시기에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개혁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요. 그 방향은 바로 권력기관의 개혁과 공정사회로의 개혁을 말하며 어떠한 권력기관이라도 국민들 위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신 것이죠. 더구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할 때에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다는 말씀은 바로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검찰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해 개혁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4개월이 넘도록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털면서 청와대를 향했던 검찰 수사의 결과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다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누구는 한 번만 고발당해도 수사하고 누구는 8번을 고발당했어도 수사를 안 하는 식으로 한쪽으로만 편향된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검찰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와중에 23년을 끌어온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제도적 바탕을 확보하게 됐어요. 거기에다 또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만 탈탈 털어대는 모습에 촛불 시민들의 DNA를 다시 깨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속전속결의 의미로 총리급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신속히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이뤄질 검찰개혁은 굉장히 강력해지리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검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시기에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등 총 37명을 기소해버렸죠. 더구나 바미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할 때 소파를 날라 문 앞을 막았던 여상규 자한당 의원은 기소하지도 않고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을 기소한 거예요. 뭐 약식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총선을 대비해 꼬투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한당 여상규 의원은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을 때 소파를 옮겨서 문을 막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도 딱 잡히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참... 여상규 의원은 몸이 아팠다고 한다.
그래서 몸싸움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파에 앉아만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상의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몸이 아픈 강도가 기운이 없다고 칼을 들고서 비실비실 대면은 불기소 처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종걸 의원이나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들 같은 경우엔 다 폭행죄로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유가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회의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당직자들을. 그러니 이게 뭐냐는 것이죠. 더구나 민주당에서 기소한 의원들 특징을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게 이종걸 의원은 바로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이종걸 의원과 같이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이고요. 표창원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공동 발의했어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대표 발의했지요. 그리고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사모펀드 검찰 논리를 깨부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을 봐주기 위한 꼼수, 그리고 총선을 대비한 계획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검사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에게는 지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대충 어중간하게 구색을 맞춰서 급하게 선수를 친 듯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한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기소를 했다며 이거 뭐 정치적 기소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기계적인 균형 맞추기식 보복성 기소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어요. 특히 폭행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주목으로 가격하거나 멱살을 잡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밝혔죠. 어쨌든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이번에 있었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는 결국엔 검찰개혁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더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가늠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처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속보가 떴을 땐 이제는 노골적으로 허리를 숙였나? 생각하기도 했지만 기소 내용을 보니까 이건 끝까지 검찰개혁에 저항할 생각으로 보이죠. 하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와 기존에 있었던 관행들까지 아주 뿌리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아주 강력한 일성을 날려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건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 라고 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뚝심을 검찰이 이겨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추미애 장관이 다음 주쯤 되면 검찰을 향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 선거 개입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 개입을 했다며 수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것도 뭐 이제는 국민들이 속을 리가 없는 게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털려고 100곳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4달이 넘도록 털고 털어서 표창장이나 아들 오픈북 문제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를 캐려고 4개월이 넘도록 허비를 했으니 이제는 중도층들이나 몇몇 언론에서도 검찰이 헛발질했다고 서서히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캐고 또 캐고 캤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 기자들도 민망할 대로 민망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공석으로 비워둔 고검장들 인사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여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국민들이 반대하겠냐는 것이죠. 물론 검찰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최소화시켜 보려는 꼼수는 있겠죠. 하나라도 더 자기 편을 남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첫 발을 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향한 이 정도쯤의 저항은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점점 더 강화해주는 부수 효과만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능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즉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검찰에 저항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미 다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9년 선배, 거기다 또 판사 출신이었고 민주당 대표도 했던 총리급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취임식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취임식 규모도 더 커졌고 검찰 간부들이 더 많이 보여서 분위기가 아주 달랐다고 하니까 그만큼 검찰 측에서도 내부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국 전 장관 털듯이 털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 검사들 반발이 아주 대단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사권을 행사하고 나니까 싹 조용해졌다고 했었죠. 그러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인사권을 마음껏 휘둘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경심 교수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편히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